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사용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네일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온 네일리스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일을 해본 네일리스트,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의 에듀케이터로서 좋은 제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거는 어느 제품 쓰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진짜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지력 좋은 베이스 젤 좀 추천해 주세요 라든가, 아크릴은 어디 거 쓰시나요 라든가, 최근에는 드릴 비트 정보 좀 주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나 요청을 받을 때마다 대답은 항상 소극적이에요. 이거 어디 건데요? 진짜 좋으니까 꼭 사세요. 이런 말은 저는 거의 한 적이 없고, 그냥 저는 어디 거 씁니다. 리뷰를 찍을 때도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이거는 샵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제 채널을 아마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게 없는데 대신 다른 걸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이제 좀 애매하게 하죠. 뭐 본인이 상관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께서는 잘 모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동떨어진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는요, 진짜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가격이 싼데 뭐 질도 좀 떨어지는 물건도 있고, 가격이 비싼데 역시 그 가격값을 하는 좋은 제품들도 많고, 뭐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가격이 비싼데 이제 정말 질도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제품들도 있죠. 그런데 가격은 싼데 질이 비교적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보통은 그런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행을 하죠. 그리고 그 입소문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요즘은 이제 매체가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런 SNS가 생기면서 입소문의 영향력이 되게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제품 추천에 소극적으로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채널에서 알리 직구 후기 같은 걸 올리면서 내가 알리익스프레스 다이아 등급이다 막 이런 TMI를 말해서 그런지, 이제 주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뭐 알리에서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나는 이걸 샀으니까 뭐 있으니까 쓸 것 같다, 혹은 나는 이거 그냥 잘 쓰고 있다, 혹은 나는 이건 안 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꼭 저는 저는 이라는 전제를 붙이잖아요. 그 이유가 왜 때문이냐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제품 메이커가 아니라 마켓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지마켓이나 11번가처럼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매자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테레비를 지마켓에서 뭐 홍길동이란 판매자가 100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모델도 아무개샵이라는 데서는 99만 원에 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왕모씨라는 판매자한테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모씨가 포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배송도 빨리 해주고, 그래서 내가 잘 받았으면은 잘 받아서 잘 쓰는 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제품도 좋으면 진짜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인데 조모씨라는 판매자가 파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주문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배송을 엄청 늦게 해주고 막 포장도 좀 허접하게 해주고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나마 제품이 이제 같으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뭐 이런 제품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알리에서 샀는데 별로야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판매자는 괜찮은데 제품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매처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마켓에서 샀는데 지마켓이라서 그런지 물건이 좋더라 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렴하고 배송비가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느려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거는 못 쓰겠네 하는 똥템이 와도 저는 환불을 하질 않아요. 뭐 누구 탓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리라고 해서 다 싸구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도 되게 많고, 그리고 좋은 만큼 가격이 꽤 있는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리뷰 댓글에 왜 중국산 무시하냐, 뭐 일제는 방사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제품을 제가 이제 많이 칭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게 이렇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이해 안 가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본인이 많이 쓰시면 되잖아요. 나도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본 건데
내가 손님한테 시술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인데 그걸 왜 참견을 하냐고.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많이 쓰고 본인이 홍보를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야, 너는 뭐 저렴한 거 하나도 안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괜히 알리 다이아 회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굉장히 자주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요 뒤에 있는 서랍, 그리고 저기 있는 화일꽂이, 이런 거 다 저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 네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프로 네일리스트는 아니지만 셀프 네일로 뭐 어쩌다 한번 손톱에 뭐 발라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비싼 프로페셔널 제품을 사용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구하기 쉬운 제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시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더라도 수급이 안정적이면서 안전함이 확보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제품이 그리고 보통 쓰기도 편하고. 제가 최근에 일제를 끊은 이유가 수급이 불안정해져서 그랬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취미로 프리다이빙을 하잖아요. 네,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장비가 필요한데 뭐 제일 중요한 오리발, 슈트,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고프로 카메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카메라를 샀으면 그 카메라를 물속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액세서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리에서 65만 원어치 다이빙 슈트를 산 이제 리뷰가 한번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패한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검증이 된 제품이 아닌데도 싸니까 그냥 사고 근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사서 또 실패하고 그런 이제 셀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살 때는 저렴했는데 그거를 다 모아놓으니까 꽤 큰 돈이 됐죠. 그 영상을 찍고 나서도 제가 좀 여러 개를 더 사가지고 한 100만 원어치 정도를 산 것 같은데 그때 산 거 중에서 저 2번 이상 입는 슈트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2번 이상 입는 슈트들은 그 안에서도 꽤 가격이 있었던 제품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돈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이빙을 배우는 강사분이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다이빙 전문 메이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전신 맞춤 슈트 있죠. 그거를 2벌 정도, 뭐 비수기에 뭐 쿠폰 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3벌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헛돈을 쓴 거지.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이랑 이렇게 비슷한 저렴이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저렴이를 몇 개를 사보다가 결국에는 고렴이를 사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한테 선생님 고프로 액세서리요 뭐 짝퉁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정품 아닌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때도 강사님들은 그때 방수 케이스는 꼭 정품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이상한 거야. 나는 짝퉁 잘 쓰고 있는데 방수 잘 되는데 왜 굳이 비싼 걸 고집하지? 뭐 고프로에서 뭐 협찬이라도 받았나? 이랬는데 저 저번에 그때 언제야 12월 달에 보홀 갔을 때 저 고프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브이로그에 없나? 하긴 뭐 그때 카메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없었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그런 스트랩이 있었는데 그렇게 고정시키는 그게 이렇게 헐거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거야. 막 한참 막 하다가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 진짜 그때 좀 좋은 거 쓸 걸 하고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디다 따지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싸구려를 사버렸으니까. 근데 뭐 나중에 그 버디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 카메라를 진짜 어떻게 주워 와갖고 찾아서 정말로 다행이긴 했는데 그때 강사님들이 정품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고프로도 일단은 고가의 카메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빙 장비는 물속에서 쓰는 거니까 내구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목숨이 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사님이 만약에 그냥 짝퉁 쓰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짝퉁을 내가 선생님 말만 듣고 샀단 말이야. 근데 고장이 났어. 이랬을 때 강사 탓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맘대로 샀으니까 내 탓인 거지. 그러면 남 탓 안 하고 내 선택이면 다 상관없냐? 근데 저는 또 프로페셔널이면 또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내가 내 얼굴에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에서 아이라이너를 사가지고 내 얼굴에 화장을 했어. 근데 뭐 어때? 내가 뭐 메이크업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내 얼굴에 화장한 건데 안 번지기만 하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갖고 메이크업 샵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 15만 원 주고 전문가한테 내 얼굴을 맡겼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깔아놓은 제품들을 다 보니까 다 프로페셔널 브랜드를 쓰는데
유독 한 제품만 로드샵 제품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전문가들도 쓰니까. 그러면서 사겠죠, 그거를. 예전에 어떤 뷰티 유튜버 분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셔갖고 다이소 그 메이크업 브러쉬 한참 유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은 입소문 아이템이 되는 거지. 저도 그때 샀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할 거야. 그래갖고 뭐 메이크업을 받으러 청담동에 되게 고급 샵을 가고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는데, 거기서 쓰는 제품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이소 아니면 로드샵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뭐야, 이걸로 화장해 주는데 이 돈을 받는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기분도 중요하다 이거죠. 저는 피부나 손톱에 직접 닿거나 스며들 수 있는 젤, 로션, 오일 이런 제품은 흔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화장품 인증을 받고,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면 국산 제품을 써요. 뭐 국산이든 미제든 네일리스트를 위한 프로페셔널 브랜드를 선호를 하죠.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아크릴을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일제 브랜드들이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크릴은 미제 아니면 일제를 쓰는데, 손님 중에는 또 이제 일제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제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아크릴을 국산을 안 쓰는 이유는 아직 국산 브랜드 중에서 제 맘에 드는 브랜드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 기준이에요. 또 예를 들자면 저는 피겨스케이트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저만의 스케이트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만원짜리인가? 그래서 이제 국산에 되게 좀 저렴한 스케이트를 샀는데, 선수들은 다 외제를 신잖아요. 뭐 에디아나 리스포츠 걸 많이 신는데, 처음에는 저렴한 거 신었다가 이제 스핀을 배우다 보면 이 발목 부분이 이제 축이 이렇게 좀 튼튼한 거를 사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이제 한 5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면서 뭐 단계별로 이렇게 좀 좋은 걸 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김연아 선수랑 같은 모델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연아급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흔한 장비병인 거죠. 나도 이제 그걸 신으면 점프를 엄청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샀지만, 뭐 결론은 장비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1년에 한 번 꺼내서 신을까 말까 뭐 그러고 있어요. 물론 김연아 선수 정도라면은 좋은 스케이트를 신어도 되고 싸구려 스케이트를 신어도 잘 타시겠지만, 이제 그분이 선수일 때는 중요한 대회에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케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크릴 브러쉬라든가 니퍼, 드릴 이런 거를 이제 좋은 걸 쓰는 것처럼 그렇게 좀 신뢰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실력은 안 되지만, 내가 비전문가인 그런 영역이지만 따라서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제품의 질이 평준화된 제품은 저는 가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드 스틱, 뭐 그라데이션 스폰지, 에미리 보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특히 젤이나 아크릴 같이 인체의 유해 여부뿐만이 아니라 시술자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의 라인업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전함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든가 취급 방법을 제공을 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돈을 받고 고객한테 시술을 할 때 불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 영양제도 팔고, 아니면 뭐 피부과 시술을 능가하는 것 같은 화장품도 팔잖아요. 근데 그 화장품이나 약이 메이저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제품보다 더 좋을까? 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수많은 임상실험 결과라든가 연구 결과가 있을 텐데 과연 그거를 다 뛰어넘을 정도로 그 인플루언서를 신뢰하는가 하면은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뭐 저는 그렇단 얘기예요. 외제차 타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본인의 과시용으로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안전해서 외제차를 탄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바꾸지 않는 가전제품들 있죠. 뭐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삼성, LG를 사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고장이 잘 안 나게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고장이 나도 AS를 잘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분은 고객의 입장이신 분이셨는데
젤네일 원 컬러를 받았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까져가지고 손톱으로 해서 까서 보니까 젤이 덜 굳은 것 같더라. 이게 내 잘못이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메일이었는데 저 답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네일리스트 잘못일 수도 있고 손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제품이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네일리스트가 시술을 잘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손님이 시술에 협조적이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젤 램프에 엄지까지 쑥 넣으라는데 이렇게 삐스듬하게 넣었다든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젤 램프가 좀 이상했다든가 아니면 젤이 불량이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돈 주고 서비스를 받은 손님이 이제 억울한 거 마찬가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제3자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그 샵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네일리스트 분이 폴리젤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큐티클 부분이 자꾸 뜨고 유지력이 오래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폴리젤 어디 거 쓰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브랜드래요. 그리고 뭐 딱히 사용법을 배우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대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하면 어떡해요? 내가 판 것도 아니잖아. 제품이 진짜로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용 방법이 미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품에 궁금한 점이 생길 때는 그 제품 회사에다가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아니면 그 제품 회사가 인정을 하는 에듀케이터라든가 강사 혹은 앰베서더한테 물어보는 게 그나마 알겠죠. 뭐 내 손에 내가 그냥 하는 거면 본인이 상관없으면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하지만 돈을 받고 시술을 하는 거라면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제대로 알고 시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들이 비싼 이유는 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 같은 거죠. 아우, 쇼핑 얘기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제가 제품 추천의 소극적인 이유랑 결론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비전문가인 분야인 경우 가격이 싸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그냥 사서 써본다. 그리고 좋으면 계속 쓰고 안 좋으면 버린다. 그리고 그러길 반복하다가 내가 너무 지친다? 그러면 내가 존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추천을 하는 제품을 쓴다. 혹은 그 사람이 사용을 하는 제품을 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면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전문인 분야, 예를 들어서 네일이죠. 그런 데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내가 검증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남한테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나의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과도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제품이라도 누군가한테는 잘 맞을 수 있으니까 혹평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